어이 험 우야흥 우야흥 이번 시간에는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뜻, 그 자원이죠.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 우리가 주로 한문을 쓰는데 그 한문의 글자는 다 뜻글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자든지 무엇을 표현함에 그 뜻을 다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지닌 뜻, 그 글이 생길 때에 그 지니고 온 그 뜻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 사용하면 좀 불리한 글자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글자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특정 직업, 또 예를 들어서 이공계열이다 아니면 예능계열이다 이렇게 분리했을 때에 좀 또 그렇지도 않은 또 얘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참 무엇이 이름에 사용하면 불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피해야 될 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숫자 나열에 1, 2, 3, 4나 이런 글자들, 1000, 100만 이런 글자들이 이제 좀 피했으면 하는 글자들이고, 두 번째는 방향, 동서남북이나 또 아니면 계절, 에는 추나 추동이나 이런 어, 계절에 나타나는 글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실속이 없는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나 부사는 그 대상을 아름답게 해주고 대상을 이어주는 글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고 나이가 어린 글, 여기서 이제 나이가 어린 글이라 그러면 한글과 한문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문의 이름만 좋은 것이고 한글의 이름이 나쁘니까 피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의 이름을 달고도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한글을 전체를 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좀 사용할 때 좀 조심스러움 좀 따른다, 이제 이렇게 정도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돌림자를 사용하거나 또 놀림을 당하는 글, 더러더러 있죠. 그런 글들은 서로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이제 실제 어떤 서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오늘은 서로상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서로상자가 나무목변의 눈목자지요. 나무목자의 눈목이죠. 그러면 나무에서 눈이 부딪혔다? 그럼 서로가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있죠? 서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죠? 이제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서 한번 이제 한번 이 가늠을 해 보기로 하면, 이러한 이러이러한 이제 계곡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군대의 본진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본진이 있고, 적병도 역시 또 이리 쳐들어오면서 여기에 본진이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본진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이 고개를 하나 넘어서
이쯤에 또 와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뭐 예전에 무슨 뭐 장비 없으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착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죠. 또 이쪽은 이쪽도 여기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본진에서 우리가 말하는 척후병이라고 하죠. 척후병을 띄워서 탁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언덕을 놔두고 여기도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바라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진구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때는 여기에서 어땠어요? 여기서 볼 때는 뭐 새들이나 동물들이 움직임이 없이 고요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더 올라가 한 봉우리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고개에서 또 척후를 띄어서 감시병을 띄어서 이제 고개 하나 넘어서 여기 있으면 이제 이 고개를 여기를 넘어서 여기쯤 와야 본진이 고개 하나 넘어오겠죠. 본진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어느 군데나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언덕 하나를 놓고 이렇게 마주보는 상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랑 나랑은 눈이 마주쳤어도 너랑 나랑 본 적 없다. 그러고 슬슬무시 내려와서 본진에 일러주겠죠. 여차여차한 데에 상대의 그 감시병이 척후병이 떴으니 우리가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겠죠. 그럼 이제 본진에서는 또 어디 뭐 둘러가는 길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이제 본진이 이제 진출해 나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상대도 마찬가지고.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도 못 움직이고 상대도 못 움직여요. 왜? 눈에 들어왔으니까.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그 위험한 데를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척후를 띄워서 뭐 다른 길로 돌아다니, 이 본진에, 군대가 몇 명쯤 되며, 그들의 또 이 무장, 어떤 그 화력이라든가, 어떤 뭐 그 총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뭐 지금 같으면 뭐 말할 거리도 없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세상에는 뭐 요즘에 그 뭐 전쟁하는 거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니까 뭐 드론이 떠가지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뭐 아주 세세함까지 다 들여다보고 이게 서로 공격을 치고받고 있는 걸 보면 이 글자가 생겨서 다 뭐 한 2000년 전에 이 글자가 생겨서 서로의 상대를 서로 마주보는 그런 그 군대의 전략은 이제 지금은 통하지 않는 거죠. 뭐 드론 하나만 띄워드리면 다 알 수 있는 세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나면은 서로가 이 눈에서 감시병들이 먼저 이제 출발해서 서로 눈이 마주쳐서 서로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 서로 상자가 품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서 뭐 우리가 봄춘자 있죠. 봄춘자. 뭐 이름이 뭔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이 있죠.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상대를 하고, 그 이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과정에서는 이 봄은 뭐예요? 젊은이의 기상이죠. 즉 자연으로 말하면 뭔가 푸릇푸릇 자라고 커가는 기상이죠.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좀 어린 짓을 하는 또 그런 또 글이죠. 글 속에 그래서 품고 있는 것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 뭔, 춘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봄, 여름 이 춘자가 가을에 있으면
가을에도 이 춘자는 봄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김춘 뭐 누구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춘자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여름이죠, 계절이. 그런데 이 여름에 철지난 봄이 직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율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좀 불리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한 예를 들으면 뭐 서영춘이다. 서영춘. 이분은 개그맨으로서 또 얼마나 성공하신 분이에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인데. 이거 뭐예요? 뭐 영원히 봄처럼 아주 살다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직업에 종사하면 또 그 이름이 또 괜찮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개그맨이나 뭐 참 그 뭐 뭐 영화인으로 뭐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특이한 이름들이에도 성공하는 것은 있으나 이분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으로서 서영춘으로 살아간다면 힘들었겠죠. 네. 왜? 항상 봄처럼 살아가는 그 이름이 그렇게 지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좀 더러더러는 좀 손해보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에 항상 우리가 뜻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에 보면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한 500년 가까이 존속했지만 500년 가까이 존속했지만 500년 가까이 존속했지만 정말 아주 미미해서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에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를 말하는데 사실 지금의 경상남도의 그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쪽에 경상도, 전라도까지의 그 나라가 원래 가야가 있었습니다. 가야. 우리가 이제 가락국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나라들은 작은 나라로 이제 6개의 나라로 이제 육가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전속 기간이 한 500년이 됩니다. 500년. 그런데도 나라의 어떤 그 크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일본 놈들이 좀 가야의 어떤 일부의 역사를 자기 거라고 좀 주장하는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이 땅에서 500년간 가까이 존속했던 나라가 있었는데도 우리들이 그걸 간과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해서 백제를 몰아냈지만 그러나 그 백제인들이 품은 그 뜻은 뭐겠어요? 이 백제가 660년에 망하지만 백제인들이 지금도 신라인들한테 대드는 그 이유가 있죠. 너희들이 우리나라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왕만 잡고 가지 않았냐. 왕만. 그리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남의 나라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 신라가 끌어들여서 우리 백제를 망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것들이 백제인들이 가슴속에는 한으로 맺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참 너무나 생뚱맞은 얘기, 갑작스럽게 들은 얘기라서 그런데 하여간 이제 가끔씩 이제 이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이제 절에 들리죠. 절에 들려서 이렇게 참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이런 분들이 좀 더러더러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직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다가 이제 교훈을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효자예요. 어머니, 할머니까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나이 60이 넘으셨는데 80, 100세에 가까운 할머니도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참 효자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불심이 대단하셔서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 스님을 모셔서 자기 참 묘지 은택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저한테 부탁을 하네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어디 날을 잡아서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날을 잡아 그날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집을 갔죠. 갔더니 아주 큰 잔치판이에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할머니 생신이라서 세상을 얼마나 살지 모르는 어른이니까 집안의 권속들이 참 다 모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내 할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둘러보니까 자리가 또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해서 좌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는 대로 이제 참 일러주고, 꼭 사람들이 터잡은 청룡백호 현무주작 찾잖아요. 청룡백호 현무주작 동선 안 보고 기준 잡는 거예요. 거기에 그 끌려가지고 청룡 기운이 약하고 주작 기운이 세고 현무 같은 드러나고 백호가 이런 것은 동서남북의 방향의 힘들입니다. 청룡백호 현무주작은 이제 그것들의 얘기까지 내가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제 내가 이제 볼일을 바치고 제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산에 따라온 사위들이나, 또 아니면 또 조카들, 많아요. 사촌들이니 뭐니 해서. 그래,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산 밑에서 한바탕 또 이 시끄러운 소리가 팍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대로 이제 말을 하자니까, 형님, 그게 비열한 짓이죠. 자신의 힘으로 백제를 이길 수가 없다고 다른 민족인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비열한 짓거리를 하며 저항하는 왕을 신하를 이용해서 끌어내서 간 것이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백제가 망할 때에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신라에서 이제 계략을 써서 그 신하를 꼬셔가지고 너 왕 좀 이리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온 왕을 갖다 이제 그냥 잡아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열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금 벌써 지금 1300년, 1400년에 가까운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세상이 전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전생을 누가 다 알고 전생을 다 내가 어디 살았다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셋째 사위라는데, 항상 첫째 사위하고 셋째 사위가 만나 부딪히면 이렇게 다툼이 있답니다. 첫째하고 셋째하고. 그래서 내가 얼른 생각할 때, 이거 셋째는 백제 후손의 전생을 입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첫째 사위는 이제 말하자면 신라인이 전생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게 서로 만나면 부딪히면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1300, 1400년 전에 이래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또 이 교장 선생님이 그들 사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타당성이 다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면은 그냥 두 녀석들 오면 그냥 또 14녀석 한바탕 하고 넘어가겠구나 이러고 그냥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둘 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신라가 망하고 백제가 망한 1300, 1400년 후 얘기예요. 그러니 참, 그러니 두 사람 출신 한번 물어봤죠. 어디 전라도나
충청도나 아니면 경상도나 어디냐 물었더니 아니래요. 여기도 경기도 이쪽, 뭐 안성 쪽이고 하나면 이쪽 뭐 남양주 이쪽 포천나라 어디 뭐 그쪽 어디래요. 실상에 태어난 것도 백제 땅이나 신라 땅이 아닌데도 그렇게 부딪히면 싸운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그 싸움을 뭐 하라고 해서 하나요? 뭐 부딪히면. 근데 뭐랄까 이 전생의 씨가 서로 박혀 있으니까, 근데 그 박힌 것들의 생각을 이제 서로의 만나면 이제 감정으로 풀어내는 어떤 과정인데, 사람들이 세상을 태어나면은 항상 어느 시대의 정신인가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현대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모든 이웃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살아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항상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최고의 신이라 했잖아요. 신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신인데 그 신이 품고 있는 그 정신이 어느 시대를 품고 있느냐, 정신이 어느 시대를 품고 있느냐. 이 신이 품고 있는 이 정신이 중요한 거죠.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어떤 일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너와 나의 생각이 잘 되고 잘못되고 였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각각이 시대적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왕들도 왕이지만은 다 정치하는 모습이나 이게 다르잖아요.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판박이처럼 딱 박아서 너는 이렇게 살아, 이거 없습니다. 왜? 사람이 신이니까. 신이라서 신은 당연히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시대적 정신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먼저 시간에도 내가 우리 집에 온 임사장 처남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과거 공부 준비하고 있다고. 옛날 조선시대의 정신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과거 공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이들도 큰 사이나 셋째 사이나 똑같이 시대적인 상황은 1300년 한 1350년 1400년 때는 그 망해버린 백제에 대한 그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품으라 해서 품었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품지 말라고 해서 안 품나? 사람의 모든 정신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쉽게 고치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간 어떤 신앙이나 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나 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어렵고 갖다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우리 교장 선생님 집에 가서 참 나이 먹으신 백수에 가까운 할머니의 그 묘토를 잡아주면서 직접 내가 산 밑에서 그들이 그 사위들이 다투는 걸 내가 보고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 모두가 살아가는 사람마다가 품고 있는 시대적 정신은 다르구나. 그것을 내가 뭐 알고 있었지만 새삼 더 느끼게 되는 계기가 돼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